네,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오늘 교육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내년에 의대를 지원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에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 상담하는 학생들 가운데 네. 가장 많은 학생들이 내년에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준비가 됐는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되면은 무조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의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성적이 다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에서 어떻게 내가 경쟁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돼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GPA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MCAT은 지금 몇 점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MCAT 점수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언제 네. 공부해서 언제 시험을 볼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의대를 지원할 준비가 됐는지 저희는 가장 강조하는 거는 액티비티가 충분히 되어 있나 같은 성적의 학생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에 네. 다른 학생들보다 약간 유니크하고 또 내가 헌신적으로 열정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충분히 했는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한 12월 말까지는 네. 그동안에 열심히 한 이러한 액티비티나 리서치나 이런 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대 원서에는 15개까지 쓸 수 있는데 네. 뭐 한 가지만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료 분야 쪽으로 또 연구 아카데믹한 쪽으로 또는 취미 활동이라든가 봉사 쪽으로 골고루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 의대를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 했을 때는 그 뭐 GPA라든가 MCAT 성적 다음에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네. 만약에 MCAT을 아직 점수를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은 4월, 5월 정도에 시험을 보는 것을 계획을 해야 될 거고요. 네네. 그럼 겨울방학 때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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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네. 또 풀타임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을 할 건지 내가 리서치를 할 건지 아니면 EMT를 할 건지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할 건지 네. 아니면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어야지 네. 그 시간에 맞게끔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언제 의대를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걱정만 하고 네. 결정을 못해요. 네. 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만 열심히 하지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일단은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네.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쉐도잉 프로그램을 이번 겨울방학 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저희가 K-팝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로 네. 플랜을 짜서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하라고 권했거든요. 취미 활동으로 넣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K-팝 활동한 학생들이 의대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특별한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한번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보고 네. 이렇게 하자 했는데 학생들이 보면은 결정을 못 해요. 많은 경우 의대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뭐 한국 가야 되는데요. 뭐 유럽 가야 되는데요. 아니면은 뭐 이번에 친구들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결정을 못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걱정을 해요. 하고, 예. 또 MCAT도 봐야 되는데 네. 이거 할 시간이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카데믹한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의료 활동이나 특히 쉐도잉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인터뷰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특히 의대 지원하는 학생이나 치대 지원하는 학생은 쉐도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좋아요. 네. 그 시간이 뭐 100시간이 됐든 200시간이 됐든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다양한 쉐도잉 경험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럼 아까 그 활동을 15개 정도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걸 거의 다 채우나요?
대부분이 다 채우는데 이거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학생은 리서치를 많이 했다고 리서치를 약간 토픽이 다른 거를 전부 나열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5개 가운데 7개가 리서치만 되어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좀 원서를 읽을 때 굉장히 좀 지루하죠. 아, 네. 네. 다양해 보이지가 않은 것도 문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의대 교수라 하더라도 예. 그 학생의 리서치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모르는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계속 읽으려고 하니까 되게 좀 지루한 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원서 작성을 할 때 이제 그런 면도 많이 고려를 해야지 돼요. 그것도 약간 전략적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의대 지원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준비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도 또 스템 연구소에서는 도움을 주시니까 직접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또 보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지도한 학생들 의대 지원을 하고 오늘도 2명의 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기 전에도 저희하고 연습을 하고 또 얘기하고 인터뷰 끝난 다음에도 또 학생들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좀 네. 리뷰를 하고 다 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인터뷰가 왔느냐 아니면 아직 인터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인터뷰가 온 학생들 같은 경우 인터뷰 연습하느냐고 긴장이 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충분히 연습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인터뷰가 아직까지도 안 온 학생들은 무척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도 불안하고 부모님도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예. 근데 우리가 매년 겪는 거긴 하지만은 1월 달까지는 계속 인터뷰가 오니까 아직까지 인터뷰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원서를 제출한 후에 또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그걸 업데이트 레터를 계속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에 의대에서 알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주는 것보다는 네. 내가 그 원서를 낸 다음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고요. 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부터는 11월부터는 매달 하게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11월 초에 학생들이 레터를 보낸 상태고요. 네네. 또 12월 달에는 어떻게 해서 보낼 건지 또 그것도 준비를 시키고 있고. 근데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서를 낸 다음에도 무엇을 할까가 벌써 결정이 돼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원서를 낸 다음에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생들 뭐 성적이 3.95가 넘었다 이런 학생들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성적이 한 3.8 정도 됐다 하면은 원서를 낸 다음에도 일부 수업을 좀 듣게 해요. 네. 과학 과목을 들어도 되고 인문학 과목을 들어도 되고요. 그러면은 12월 정도 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 성적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네네. 이러한 방법이 의외로 잘 먹히더라고요. 네. 저희 학생들 가운데는 일부러 저희가 수업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리서치해서 페이퍼가 나왔다. 아니면은 페이퍼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해서 어떤 저널에 투고를 했다. 이것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의대 같은 경우 웨이팅 걸렸을 때에 내가 뭐 지금 리서치한 거를 페이퍼를 쓰고 있다. 아니면 페이퍼를 써서 저널에 투고를 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웨이팅 걸린 경우에는 그때는 확실하게 억셉트가 됐느냐 아니면 출판이 됐느냐 이런 확실한 결과를 보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 의대를 지원하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닌 거네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하기 전부터 그 계획이 쫙 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지금 바쁘기 때문에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지까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템 연구소에서 도움을 주시는데요. MK 캠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고요.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국 등 전 세계에서도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